알고 계셔야 될 게 지입사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차량은 본인 명의로 구입을 하시는 거고요. 번호판은 지입사 명의의 번호판을 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식탁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내 명의의 차량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물출자라는 걸 잡게 됩니다. 최근에도 제가 들은 내용인데 이 계약서는 인감 도장을 건네주고 우리가 위임해서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절대 안 되시고요.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계약서를 확인하고 직접 사인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트럭이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신현우라고 합니다. 6살, 4살, 딸 둘 아빠입니다. 제가 이 업을 선택하는데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된 계기는 영업용 화물차 같은 경우는 판매를 하면서 그냥 화물차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차에 대해서도 문의를 하시지만은 사업자를 어떻게 내야 되고 번호판은 언제 달아야 되고 어떤 게 먼저고 어떤 게 다음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것들을 제가 먼저 좀 알아보고 공부해놓고 알려드리다 보면 감사하다고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보람있게 재밌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연식, 키로수, 그리고 사고 유무 이 세 가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실 텐데요. 딜러분한테 전 차주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던 차인지 그거 물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에 맞는 금액대를 찾는 거는 사실 인터넷으로 조금만 검색해 보면은 연식이랑 키로수 비교했을 때 이 차량이 어느 정도 금액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는 알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면 주변 지인분들이나 아니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한 번만 물어보시거나 하면 이 정도 금액대에서 내가 차량 구입할 수 있겠다라고 조금 정립이 되실 거고요. 요즘에는 자동차 등록증, 성능 기록지 고지하는 게 이제 법으로 무조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능 기록지 보시면 단순 교환 유무나 사고 유무는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중고 화물차 같은 경우는 지입사에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중고차 매매 상사에 직접 오셔가지고 구입을 하셔야 된다는 점. 중간에 지입사가 끼게 되면은 원래 금액보다 조금 더 비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용 번호판은 크게 개인용 달 그리고 개별 화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영업용 번호판 금액 같은 경우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개인용 달 번호판 시세는 2,750에서 2,780 사이에 계약이 되고 있고 개별 화물 번호판 금액은 2,700 전후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현재 번호판 금액은 조금 저점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업계에서는 올해 가을부터는 조금씩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번호판을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문의도 요즘 더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번호판을 내가 직접 살려고 하면은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 창업 자금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임대번호판을 많이 문의하시는데요. 임대번호판은 지금 현재 한 400만 원 정도에 계약이 되고 있고요. 월 납입금은 23에서 28만 원 정도의 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대번호판의 장점은 적은 금액으로 초기 창업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단점으로 보자면은 처음에 들어가는 보증금 그 4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일반적인 보증금 개념이 아닙니다.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요. 처음에 번호판을 달 때 들어가는 비용 나중에 내가 번호판을 떼고 나올 때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개인 상황에 맞춰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 여유 자금이 조금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번호판을 직접 구입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번호판 시세로 봤을 때는 지금 구입하시게 되면 향후 몇 년 뒤에 번호판을 판매하시더라도 손해보지 않으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인 용달 일을 하시게 되면은 포터2나 봉고3 1톤 차량으로 많이 시작을 하시는데요. 1톤 차량과 1.2톤 차량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1.2톤 차량은 기아 봉고 3에서만 차량이 나옵니다. 1톤과 비교를 하자면 1톤 차량은 1100에 1100짜리 파레트 짐이 2장, 최대 2장 실린다라고 보시면 1.2톤 차량은 3장까지 실린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24시 콜 어플을 이용해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일감이 있다, 조금 더 수익성을 올리기 쉽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으시고요. 단점으로 보자면은 1.2톤 차량은 수동 변속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점, 그거를 단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신차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고차를 구입하시게 되는 이유는 뭐 다양하실 텐데 당연히 가성비 좋은 차량, 조금 더 합리적인 금액으로 차량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신차를 구입하고 싶으신데 신차 계약을 해도 당장 나오거나 그 다음 달에 나오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몇 달이 좀 걸리다 보니까 나는 당장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차가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분들은 오셔가지고 신차급 차량을 신차급 금액에 맞춰서 그냥 구입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자가용 승용차를 구입을 할 때도 3에서 5년 이내 그리고 10만 킬로 이내로 차량을 구입하는데요. 그 정도 연식, 키로수 내에서 차량 구입하시게 되면 비교적 상태가 좋고 그리고 합리적인 금액의 차량들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꼽자면 연식이 짧은 차량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는 승용차랑 다르게 100만 킬로까지도 운행하는 차량들이 많고요. 그만큼 내구성이 좋다라고들 하는데요. 연식이 짧고 키로수가 높은 차량 같은 경우는 장거리 운행을 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엔진 미션은 생각보다 좋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입사기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요즘에도 사실 비일비재하게 수법만 조금씩 다르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단 인터넷에 올라온 좋은 일자리, 높은 급여 같은 경우는 사실 무조건 의심부터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간단하게 생각해서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좋은 노선이나 높은 급여, 편한 일자리 만약에 있다면 내가 차를 사서 기사님을 고용해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 가족, 친척, 지인들에게 먼저 그 자리가 갈 거예요. 그리고 그 업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그 일자리가 나온다라고 하면 서로 웃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일자리가 뭐 알바 천국이나 뭐 구인 공고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한 두세 개 사이트 보시면은 비슷한 구인 공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올라온다는 거는 사실 이 업계에서는 말이 안 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올라오는 일자리들은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돈을 줘도 가지 않는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난 후에 얼마 안 돼서 계약이 끝난다거나 아니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노선을 바꾼다거나 이것저것 뗀다는 명목 하에 맨 처음에 말했던 급여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셔야 될 게 지입사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차량은 본인 명의로 구입을 하시는 거고요. 번호판은 지입사 명의의 번호판을 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식탁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내 명의의 차량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물출자라는 걸 찾게 됩니다. 최근에도 제가 들은 내용인데 이 계약서는 인감 도장을 건네주고 우리가 위임해서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절대 안 되시고요.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계약서를 확인하고 직접 사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 주변에서 영업용 화물차를 해보고 싶다라고 조언을 구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1톤 차량으로 나한테 적성에 맞는지 일을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1톤 차량으로 일을 시작해서 콜어플 다운받고 운행을 하시다가 성실하게 하시다 보면은 고정짐들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이제 업체에서 고정적으로 일을 준다거나 그러면은 고정짐과 콜어플 같이 병행하다 보면 자리를 잡을 수 있으시고요. 3.5톤이나 5톤 톤수를 높여서 더 높은 수익을 내는 걸 추천드립니다. 카고트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일거리가 많습니다. 이유는 부피 제한이 없다는 점이고요. 단점은 날씨에 영향을 받고 짐을 상차 후에 고정시키는 작업이 더 힘들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윙바디 차량은 카고트럭과 비교를 하자면 일거리가 조금은 적습니다. 대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짐들만 실을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장점이라고 하면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리고 짐을 상차 후에 짐을 고정시키는 게 조금 더 편리하다는 점, 몸이 조금 더 편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추천하는 편이고요. 가장 큰 이유는 내 사업을 시작하는데 초기 자본이 적게 들어간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들한테 이 일이 맞는다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 일의 장점은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다는 점. 내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수익을 올려야 된다라고 하면 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일을 시작했다가 이 일이 나한테 맞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돼서 이 일을 정리하시게 되더라도 투자 손실이 적다는 점을 또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손실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차량을 처음에 구입했을 때 금액보다 차량을 다시 팔 때 금액, 감가되는 금액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번호판 금액 같은 경우는 사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번호판을 구입했을 때보다 나중에 되팔 때 더 높은 금액을 받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 보험과는 다르게 코드도 아예 다르고요. 영업용 화물차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1년에 250에서 3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용 화물차를 시작하시려면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증은 필수입니다. 자격증 같은 경우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취득이 가능하시고요. 차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이 싸고 좋은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가성비 좋은 차는 조금만 알아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소비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금액도 투명하게 오픈되어 있고 성능 기록지도 꼭 확인시켜 드려야 됩니다. 화물차를 알아보시는 모든 고객님들도 조금만 더 알아보시고 비교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입회사에서 차량 구매를 유도하거나 하는 경우는 무조건 피하셔야 되고, 차량 구매는 꼭 본인이 직접 자동차 매매 상사에 오셔가지고 차량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지입사가 끼게 되면 무조건 원래 차량 금액보다 더 비싸게 차량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화물차 전문으로 매입 판매하고 있고 안녕트럭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신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